CCTV에 포착된 사건을 파헤쳐보는 시간, 사회부 최우영 기자. 예, 얼마 전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택시기사가 둔기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까지 벌어진 사건의 발단은 바로 끼어들기에서 시작된 보복운전이었는데요. 오늘은 살인을 부르는 보복운전 현장을 폭로하겠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린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요새는 단순히 이제 겁만 주는 게 아니라 보복운전의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파란 차 앞으로 다가와서 막아섭니다. 그러자 이제 운전자가 내리는데요. 파란 차에서 뒤에 있는 파란 차에서 내리는 분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망치인데요. 망치로 앞에 있는 차 본네트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쉬지 않고 내려치다가 이제 분을 못 이겨서 사이드 미러까지 부셔놓고요. 예. 망치를 왜 들고 다닐까요? 알고 보니까 저 앞차에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경적을 울리니까 뒤에 차에 있던 분이 영상 잡히기 전에 망치로 한번 일단 차량을 때리고 도주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제 너무 억울해서 쫓아와서 차 앞을 막아서니까는 내려서 다시 이제 제 차 망치질을 여러 번 한 겁니다. 야, 근데 저게 CCTV에 저렇게 진짜 제대로 찍듯이 잡힌 거네요? 예, 예. 그렇구나. 결국 이 망치질한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만 되는 거예요? 그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데. 예. 지금은 이제 망치로 뭐 차량에만 해코지했지만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보복운전도 있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그 앞차가 이제 차선을 좀 물고 달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더니 그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던 운전자가 차량 앞에 막아서고 항의하는데 본네트에 항의하는 사람 매단체를 그대로 질주를 합니다. 매단체를 그대로 질주를 합니다. 이 상태로 140m를 무려 달렸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이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저대로 140m 동안 매달린 채 가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와. 가끔씩은 도로를 달려가다가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물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얀 삽차가 좀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뭐가 날아오는데 막걸리병입니다. 거기서 분에 못 이겼는지 내려서 계속 던집니다. 한두 개 던지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막걸리 있는데 계속 막걸리만 던집니다. 왜 저러시는 거예요? 자기 소개 아니에요? 피해자가 공포에 떨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제 당시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도 곧바로 수사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예, 이런 보복운전, 그 운전자의 위험만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제3자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딱 가로지르더니 그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합니다. 예, 여기서 급제동하는데 뒤에 오던 차가 멈추지 못하고 추돌을 하니까 반대편 차선까지 상관없는 차들까지 다 사고에 휘말립니다. 무려 한 대 때문에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야, 저건 진짜 날벼락이네, 날벼락. 왜 급제동한 거예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이제 처음에 끼어들기 한번 당한 다음에 화가 난 운전자가 끼어들기 한 차량을 따라가서 자기 다시 끼어들기 한 다음에 고의로 급제동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생각 없는 보복운전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5명이 크게 다치고 이 남성도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예, 작년에 보복운전에 대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00건의 보복운전이 접수가 됐고 3,000명 이상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건지가 일단은 경찰에서 그 가해자들, 보복운전에서 입건된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좀 진행해봤는데요.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끼어들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대답들이 경적, 쌍라이트, 서행운전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보복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운전자들이 알아야 될 게 상대방이 운전 잘못해서 보복운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보복운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보복운전자 본인도 굉장히 위험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막 과격하게 끼어들고 막 이러면 창을 내리기도 너무 무서워요. 혹시라도 눈 마주쳤다가 해코지하고 막 이럴까 봐 어떤 분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차 같은 경우 사실 그 여성 운전자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뒤에 바짝 붙는다든지 옆에 따라 붙는다든지 이런 겁주고 위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차나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얀색 차량의 남성 운전자가 앞서가는 경차 운전자 여성인 걸 알고 딱 막아세우고 위협을 합니다. 유리창 두들기고 나오라고. 격하게 항의하는데요. 너무 무섭. 저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워. 그때 조수석에서 누군가 건장한 남성이 한 분 내립니다. 바로 경차 운전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격하게 항의하니까 여자친구가 오히려 나와서 그 남자친구 말리고요. 그 뒤에 서 있는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 말리는 사이에 막 도망갑니다. 저 남자분은 이제 자기처럼. 진짜 찌질하네요. 여성일 때는 막 예. 이렇게 막 날씨로 진짜. 올라가. 남자분을 보니까 또 그게 금방 또 다운이 이렇게 되고. 옆에 사나운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혼자 타고 있는 여성 운전자를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제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영등포 쪽에서 이제 운전하다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막혀 있는데 한 대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막 운전을 하길래 그냥 크락션 한번 빵 눌렀거든요. 차를 세우더니 이렇게 저쪽으로 와요. 창문을 내렸는데 다짜고짜 손을 집어넣더니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막 주먹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린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서 상황을 정리하고 지구대로 이제 인계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보상을 받았죠. 기질이 발휘했네요. 20대 초반에 제가 또 피가 얼마나 끓었겠습니까? 이야. 걸려라. 그분은 이 표정이 뜨거 이 표정이었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더 무서운 게 난폭운전 싸움이 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끈질기게 쫓아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보복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복 운전 하는데 모자라서 무려 24km를 따라가서 피해자 회사까지 찾아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여성 보복 운전자는 그 상대방을 이제 몰래 미행해서 집까지 따라간 다음에 피해자 차량 위에다가 쓰레기와 개똥을 뿌려놓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폭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오픈카만 타게 하는 거예요. 창문도 다 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폭하게 하지 않게끔. 좀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 게 왜냐하면 또 보복 운전 이유 중에 어떤 분이 분석해 놓은 거는 이제 차량에 타고 있을 때는 서로 대화가 제한되잖아요. 서로 의사를 알 수 있는 게 뭐 깜빡이라든지 그 경적밖에 없으니까 좀 언어가 아닌 걸로 대화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끼어들 때도 창문 열고 손 한번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맞아요. 예전에 경적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막 빵빵 이거 말고 그냥 빵왕왕왕 되게 맞아, 예쁜 맞아. 소리. 빵왕왕왕. 근데 이게 왜 중간에 은은해요. 열풍이 불었었는데 중간에 다 없어진 게 화날 때 막 누르는데 계속 빵왕왕 빵왕왕.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저런 빵왕왕 빵왕왕. 요즘은 그 드론 가지고 한다고 전 그 뉴스에서 봤어요. 예, 이게 새롭게 등장한 방법인데요. 무인 비행기죠. 드론을 25m 상공에 띄워서 이제 고속도로 위를 자유롭게 순찰하는데요. 이게 3,600만 화소 카메라로 멀리 떨어진 차량들의 번호판까지 식별하기 때문에 보복 운전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 정리해 그 주시죠. 보복 운전자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그 사람과 사람 대화보다 차에 탄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기 때문에 더 보복이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명심합시다.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